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매니저 팀입니다. 오늘은 NFT, 리틀스타 탑5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NFT, 즉 메타버스, NFT 관련 리틀 탑스타 5에는 5 컴퍼니, 알체라, 한컴 MDS, 넥슨지트, 핑거 이렇게 5종목을 선별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러한 종목을 선별하는 저의 가장 큰 핵심 키워드 아이디어는 리틀스타가 더 빛나고 오래가는 법이다. 이 논리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함께 같이 가보시죠.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메타버스에 대한 그리고 NFT에 대한 제 결론은 메타버스의 최대 장점 확장성이라는 거죠. 정말 우리 삶 속에서 하나하나까지도 들어올 수 있는 그 확장성, 유튜브랑 마찬가지인 거죠. 두 번째는 이게 돈이 된다는 거예요. 단순한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돈이 현실적으로 인 리얼리티, 현실적에서 레알 돈이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메타버스에 흥분하는 그런 이유일 거라고 봅니다. 물론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먼저 우리는 이 메타버스가 어느 정도로 성장할까? NFT 시장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까지 성장할까? 여기에 대한 기본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지금 어느 누구도 이걸 그릴 수가 없죠. 왜냐? 가보지 않는 세상이니까. 하지만 우리는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유추는 뭐냐? 바로 유튜브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의 일반적 기능이 유튜브를 대신한다 이런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튜브의 가치를 통해서 이 메타버스가 유튜브보다 클 것인지 작을 것인지를 가늠을 해보고 유튜브가 어느 정도인데 지금 상황은 어느 정도 상황에 있다. 이게 시발점이다. 초창기라면 무조건 뛰어들어가서 엉덩이 깔고 앉아야죠.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봐야 되는데 유튜브가 처음에 생긴 다음에 2005년에 처음 상용화, 구글이 이걸 샀습니다. 2006년에 16억 5천만 달러에 샀는 거죠. 약 17조, 10억 달러 1조, 2조 정도 돈으로 산 거죠. 근데 지금 상장 가치가 1000억 달러입니다. 100조가 넘는 거죠. 120조, 150조로 키워놓은 거죠. 여기에 올 사용자가 얼마나 늘고 이런 것은 나중 문제이고 초창기 때는 보통 1조, 2조, 뭐 20조, 10조 이내에 있던 것들이 나중에는 100배 시장까지 크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가 커왔던 그 길이 우리가 추구하는 메타버스나 NFT 시장의 그 길과는 아주 다르지는 않지만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조 시장이 향후에 100조, 150조 시장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 저는 더 보는데요. 이건 단순한 유튜브의 현재 상장 가치, 이게 2019년 가치니까 지금 같으면 200조 정도 되겠죠. 저는 더 갈 거로 보고 있는데 이러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메타버스의 시장 상황은 시장 확장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죠? 의심의 여지가 있으면 사면 안 되죠. 이런 면이 큰 특징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저의 또 가장 큰 큐리오시티 질문은 미국도 메타버스에 미쳐 있는가 이걸 본 거죠. 그래서 제가 ETF 같은 걸 보고 노블록스 같은 거 가격으로 ETF가 벌써 시작된 2주밖에 안 됐는데 5억 달러니까 우리나라 6천억까지 시장 규모가 커졌는데 ETF 규모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종목을 보면 걔들은 우리랑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걔들은 주로 미국 애들이 주로 추구하는 것은 엔비디아, 애플, 아마존, 노블록스 이렇게 그 생태계 구축하는 쪽, 그다음에 기기, 소프트웨어 이쪽으로 크는데 우리는 주로 이제 지금은 NFT 기준으로 이제 나오는데 게임이라든지 그래서 미국의 일렉트리 아치 우리 피파 온라인만 일렉트리 게임 관련 애들이 과연 메타버스 쪽으로 주가가 올랐는가 이 이제 궁금했던 거죠. 게임이 우리나라에 지금 너무 핫하니까 그렇지만 걔들은 우리처럼 핫하지는 않습니다. 게임은 일단은 우리처럼 핫하지 않아요. 서로 방향성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블리자드입니다. 블리자드는 보면 스타크래프트를 만들었으니까 이 회사는 주가가 하락하는 거 옆으로 기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두 나라가 서로 추구하는 게 메타버스를 이해하는 게 좀 다를 수 있다. 우리는 소프트웨어, 작은 게임 개발을 위한 작은 어떤 생태계 구축, 자기만의 이런 쪽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은 큰 그림을 그려가는 거죠. 이런 면에서 어느 쪽이 맞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투자가들은 미국과 한국을 섞으셔야 합니다. 어느 쪽이 맞을지 모르니까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첫 시간은 바이브 컴퍼니하고 알체라 이 두 종목을 가지고 첫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 싶고 다음은 한컴 MDS, 다음 넥슨지트를 두 번째 버전으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버전은 핑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3개 버전으로 이 글을 이 스터디를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파이브 컴퍼니부터 보겠습니다. 어제 그제 확실히 튀어 올라오는데 결론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시가총액이 쌉니다.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시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2,200억이었는데 어제 이제 주가가 상승해서 2,897억까지 올라왔죠. 저는 일단 5천억을 봅니다. 이 회사의 장점을 보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분석 툴과 이를 상업화에 직접 이용 가능할 정도의 실력, 그렇죠? 실력을 갖춘 그러한 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체 디지털 트윈 능력이 향후에 그 확장성을 무기로 캐시카우 역할을 해줄 것이다. 오늘 죄송합니다. 맞춤법이 많이 틀렸는데 주의하겠습니다. 이렇게 확장성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어떤 기대감과 이 종목의 특징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사의 주가 추이를 보겠습니다. 전고점이 54,100원이죠. 그러다가 32,000원까지 빠졌습니다. 이때 정말 한때 핫했죠. 여름에. 그러다가 조정이 왔다가 최근에 이제 전고점까지 올라와요. 49,000원까지 올랐는데 일단은 목표 가격은 전고점 54,000원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 종목이 가야 될 목표 수준 5천억 정도 보고 있는 거죠. 지금 2,805만 원 정도가 이 3천억 정도면 한 7만 원 정도 가야 동사가 한 5천억에서 6천억 사이 오지 않겠나. 저는 일단 내년 5월까지 단기 맥스를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동사의 수급 추이를 한번 볼까요? 네, 기관 투자가들이 지속적으로 사고 있었습니다. 기관 투자가는 좋아 보이죠. 외국인들이 거의 안 사다가 어제 살짝 발을 담그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있지 않을까. 저는 뭐 연말까지 당분간은 뭐 개인적으로 며칠 정도 조정이 있을지 모르지만 달리는 많은 메타버스 NFT 게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동사의 투자 포인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회사인가? 동사는 2000년 7월에 다음 소프트에서 설립되어서 2020년 10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됐습니다. 소피아 플랫폼을 가지고 있죠. 소피아 기반으로 AI 애널리스팅 및 AI 어시스턴트 기술 제품을 개발해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뭔가를 분석해주고 이렇게 제안을 그다음에 도움을 주는 기업들이 비즈니스를 하는 이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거죠. 동사의 비정형 데이터 분석 및 처리 능력을 기반으로 비정형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여러 가지 심리라든지 이런 비정형 그런 데이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기반으로 민간과 협력해서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단순한 숫자를 가지고 분석해주는 회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행위, 행태 이렇게 비정형적으로 그렇죠? 예, 엑셀로 계산하기 어려운 상황들을 트렌드를 분석해주고 그것이 사업에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국가와 민과 관이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플랫폼을 진화시키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자체 NFT 플랫폼 출시가 예정되어 있다. 독보적인 디지털 트윈 기술, 그렇죠? 똑같이 현실 세계를 가상으로 옮겨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바탕으로 NFT를 기반한 메타버스 플랫폼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확 올랐죠. 바이브 컴퍼니가 구축할 메타버스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은 가상 공간 안에서 실제 비즈니스가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오케이. 그 안에서 옷을 사든지 뭘 사든지 그렇죠? 뭐 여행을 하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적인 것들을 이롭게 해준다는 거죠. 기존 메타버스 기업들은 주로 게임적인 요소에만 집중했다면 바이브 컴퍼니는 현실에 가까운 가상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서 실제 생산과 소비 여가를 이루어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게 핵심이죠. 이게 무궁무진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고 그 확장성이 결국 돈이 된다는 겁니다. 특히 가상 공간에서 이변절을 막기 위해 대체 불가능한 토큰, 일명 NFT 기술을 접목하고 추후에 자체 코인을 직접 결제 수단을 도입할 전망입니다. 즉 생태계를 만들어간다는 의미죠. 동사의 핵심은 디지털 트윈입니다. 동사는 현실 세계의 사물, 환경, 시스템 등을 가상 세계와 동일하게 구현한 기술인 디지털 트윈 사업을 선도 중이다. 디지털 트윈을 예를 들어서 건설 예정인 도시를 미리 가상 세계로 현실과 똑같이 재현하여 홍수, 가뭄, 교통문제, 화재 등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현실 상황을 구현한 것이다. 향후에는 굉장히 쓰임이 많아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이 본격화되면서 동사의 B2G, 즉 가버먼트, 정부향 매출 비중이 기존 50%대에서 최근 70% 선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죠. 정부가 이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대기업 SI사들을 제외하고 SI사라는 것은 전산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죠. 삼성, SDS, LG에 있는 이런 회사들 경쟁사가 없는 상황이라 향후 B2G 정부향을 비롯해서 B2B 기업향에 있어서 가상세계 구현에 있어서 동사가 수혜가 예상이 된다. 자, 이 회사가 어떠한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죠. 기존 고객들의 이탈률이 적고, 그렇죠. 완벽하게 믿을 수 있는 정부라는 기업이고, 신규 고객 유입은 매년 1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고객이 누적될수록 매년 안정적인 매출이 구독형 서비스에서 발생하고, 이걸 또 구독형 서비스로 만드는 능력이 있네요. 향후 동사의 캐시카우로 자리를 잡을 것이다. 최근 출시한 AI 기반 화장품 리뷰 분석 보고에서 애니시아 뷰티는 6만여 개 제품에 대한 2천만 건 소비자 리뷰를 분석하여 전략을 세우는 사업도 진행 중이다. 야, 소비자의 리뷰를 분석해서 비정형적 분석을 하는 거죠.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걸 가지고 화장품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중에 중점을 가지고 고객들이 관심을 갖는지에 맞게 화장품 개발하는 거죠. 네, 아주 무서운 그런 회사입니다. 잠재력이 충분히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사의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고객 맞춤형 데이터 서비스 썸 트렌드. 많이 들어보시죠? 썸 트렌드. 데이터 결합 및 분석을 통한 고객 맞춤형 데이터 구독 서비스 썸 트렌드를 통해 B2B, B2C의 향 매출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각 고객군의 특성과 구매력에 맞춰서 썸 트렌드 비즈, 프로, 트렌드로 구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 고객들의 일탈률이 적고 신규 고객 입으로 매년 10%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고객이 누적될수록 매년 매출이 구독형 서비스에서 발생하고 캐시카우 역할을 할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앞에서 했는 거죠. 썸 트렌드. 썸 트렌드로 고객의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고 뭔가 프로젝트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트렌드를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러한 과학적인 트렌드와 방법과 솔루션을 가져야만 향후에 22세기에 이제 기업들이 살아남는 거죠. 이게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하는 그 능력 이게 핵심이죠. 네 번째 동사의 투자 포인트로 자체 NFT 플랫폼을 출시할 예정이다. 바이브 컴퍼니가 독보적인 디지털 트윈 기술을 바탕으로 NFT를 기반한 메타버스 플랫폼을 출시를 예정하고 있다. 동사가 구축할 메타버스의 가장 큰 특징은 가상 공간에서 실제 비즈니스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비즈니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NFT 기술입니다. 마지막으로 동사의 투자 포인트는 테크핀, 핀테크가 원래는 테크핀이죠. 퀸딧을 통한 ATS 서비스 지원, 금융까지 가는 거죠. 기술, 금융을 의미한 테크핀 시장을 선점하여 AI 기업의 퀸딧을 통한 ATS 서비스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ATS는 AI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자동 매매 시스템을 통해서 기존의 주식 및 가상자산까지도 적용이 가능하다. 개인들이 국내 주식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특히 가상화폐를 비롯한 가상자산은 24시간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ATS의 상대적 장점이 부각될 수 있으며 향후 앱 기반의 로보 어드바이저까지 시작된다면 투자업계의 새로운 방향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로봇처럼 주식을 분석하고 가상자산을 분석해서 고객들의 솔루션을 주는 그러한 쪽으로 이제 사업 영역까지 확장을 하는 거죠. 좋습니다. 금융을 해야 돈이 되는 거죠. 네. 문제는 동사의 영업이익 추익입니다. 네, 매출액은 작년에 256억 났는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34억인데 투자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손실은 날 수 있어요. 제일 비싼 게 사람이에요. 사람과 전산 투자이죠. 이 머리 싸움은 지식달린 사람이 연봉을 1억 주고 뽑아오면 2억이 들어가는 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10명만 뽑아도 20억이지 않습니까? 제가 본 이 손실의 대부분 사람, 이게 투자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동사는 약간의 CV 전환사채라든지 이런 희석될 확률이 있습니다. 하지만 길게 보고 동사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소프트웨어 솔루션이 현실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 파이브 컴퍼니는 리틀 스타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업 알체라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볼까요? 결국 네이버 자회사인 스노우가 핵심이다. 여기에 선정이와 레이버 라인 합장품이 AI 분야로 확산되며 동사가 장기적으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안면 인식 분야는 단순 비즈니스에서 향후 이 분야가 확장 적용되는 거죠. 기술이라는 게 그렇죠.
그래서 메타버스 쪽으로 가는 게 확실합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지금 5,900억 정도인데 5,900억인데 0이 하나 더 붙어야죠. 1조 수준으로 상향이 가능하다. 그래서 동사의 확장성, 뒤에는 네이버가 있고 그 네이버가 뒤에는 또 손정희가 있다. 더 볼 거 있습니까? 사셔 담그시고 엉덩이 깔고 앉으셔야죠. 동사의 주가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청고점이 56,800원입니다. 지금 42,000원이니까 일단 청고점까지는 트라이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생각을 하셔야죠. 항상 어떤 섹터가 리딩으로 나왔을 때는 항상 청고점까지 트라이 하는 게 1번입니다. 그 트라이를 깨고 올라가면은 뭐 좋은 거고 거기에 왔을 때 일단 30% 정도 팔아주고 나머지 70%를 가지고 쫓아가는 거죠. 동사의 수급 추이를 보면 기관들은 지속적으로 삽니다. 최근에 와서 기관 투자가들, 외국인들도 사기 시작하는 거죠. 양수 겸장입니다. 뭘 고민하십니까? 투자 포인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어떤 회사인가? 알찬한 영상인식 인공지능 솔루션 전문 기업이다. 2016년에 설립됐죠. 네이버 자회사는 스노우가 지분의 15.2%를 보유하는 이분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주요 사업은 얼굴 인식으로 보안과 핀테크, AR, AR이 있네요. 네. 이상 상황 감지 등이며 각각 2020년 기준으로 매출 비중의 56.5%, 34.8%를 가지고 기록하고 있다. 얼굴 인식이 56.5, 이상 상황 감지가 34.8. 최대 지주인 스노우와 함께 플레이스 A, 알체라가 지분을 51.2%를 들고 있죠. 알체라가 플레이스 A 이런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 중이다. 스노우와 함께 플레이스 A라는 기업을 서로 합작해서 가지고 있는 거죠. 플레이스 A는 3D 얼굴, 3D로 얼굴, 손, 바디, 모델링 기술을 제페토엠드에서 서비스를 구현하고 있다. 아니 그런데 이 알체라 사장은 자기가 전혀 제페토와 관련이 없다 이렇게 이제 부정을 하면서 주가가 박살을 난 거죠. 그렇지만 자회사인 플레이스 A에서 이미 관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전형적인 메타버스 관련 기업이죠. 부정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초기 레퍼런스 확보가 진행 중이다. 영상인식 인공지능 솔루션의 경우 현재 전 세계 비즈니스가 계약 초기 단계로 알체라 또한 주요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어디에서 사용되느냐, 어떠한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느냐. 그동안 알체라가 진행한 주요 사례는 인천공항 자동 출입국 시스템, 좋네요. 외교부 여권 인식 솔루션, 신한카드 페이스페이, 스노우 카메라, 스노우 제페터, 한국전력 감시 토탈 솔루션입니다. 좋습니다. 여기에 조금만 더 이제 민간 기업 쪽으로 확대해서 레pu테이션을 쌓는다면 동사의 성장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또 출신들이 삼성전자 연구소 출신들이기 때문에 삼성으로 가겠죠. 세 번째는 이상 상황 감지 분야 유의미한 실적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이상 상황 감지 분야는 사업의 경우 유의미한 성과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상 상황 감지 사업은 카메라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해당 시설들을 진단하고 인근의 위험 요소를 감지해주는 솔루션이다. 오, 그렇네요. 우리 이제 군대 갔다 온 아저씨들은 전방 감시 시스템을 이런 식으로 바꿔놓은 거죠. 우리나라에 이제 감시해야 될 건물만 해도 몇십만 개 되지 않겠습니까? 송전탑, 산불 감시, 토목 교량 등 CCTV가 필요한 분야의 인력 대신 영상인식 솔루션 도입이 가능한데 인건비 감소 및 24시간 내 감시가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다. 결국 사람, 이 비용으로 이거 투자하면은 머리도 안 아프고 좋은 거죠. 특히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현재 산불 감시 카메라에 알체라 솔루션이 일부 적용되어 있으며 이건 중요하네요. 향후 적용될 수를 늘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 솔루션은 월별 매출이 발생하여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보는 가장 큰 핵심 포인트는 선정의와 협력이죠. 네이버가 일본 소프트뱅크와 손잡고 인공지능 전문회사를 설립할 추진하고 있는데 알체라는 최대 주주가 네이버로 향후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알체라는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터를 만드는 네이버 Z2와 손잡고 플레이스 A를 설립해 3차원 전신 인식기술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3차원 전신이죠. 플레이스 A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네이버는 소프트뱅크와 긴밀히 협력하기 위해 네이버 클로바 CIC를 분사하거나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는 데 여러 방안을 검토 중에 돈이 필요합니다. 클로바 CIS를 분산하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AI 전문회사 핵심인 클로바 CIC는 네이버의 AI 연구로부터 기획,
개발 운영인까지 AI 전체적인 경쟁력을 결집한 조직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네이버의 미래 먹거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선정위가 인정을 해주고 투자를 한 거죠. 좋습니다. 단점이 이제 이런 회사들은 수익 발생이 언제 나느냐인데 시간이 좀 걸리죠. 스노우볼 효과로 처음에 눈덩이를 조금씩 뭉치다가 이게 커지면 큰 눈덩이가 되듯이 이게 네이버와 카카오에서 우리가 봤던 이 비즈니스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AI, 4차원, 메타버스, NFT 전부 이 회사들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한 3, 4년 고생하다가 이익이 급증하는 유튜브는 아직도 마이너스라고 그러더라. 전략적 마이너스인 것 같은데 수익 발생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동사 영업이익 추이를 보면 작년에 46억밖에 안 났네요. 마이너스 50일입니다. 자본 잠식 상태도 있는데 이런 회사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죠. 네, 자기 대주주가 누구라는 것을 알고만 있다면 네, 현재 시가총액 5,900억 수준, 제가 보는 시가총액은 1조 수준. 네, 일단은 사서 깔고 견디셔야 됩니다. 자, 첫 시간에 저희들은 AI 시장의 장점에 대해서 잠깐 배우고 그리고 파이브 컴퍼니와 알체라를 두 종목을 묶어서 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버전에서는 한컴 MDS하고 다음 넥슨 GT 두 개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위에 좀 많이 좀 추천해 주시고 2편, 3편 꼭 잊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